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영양이라는 것은 이제 뉴트리어스 뭐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영양소는 두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영어 내용에도 보면요, 우리 구분해 보면은 영양이라는 것은 상태, 그리고 또 영양소의 영양의 근본이 되는 물질을 표현합니다. 상태와 물질 이렇게 되시고요. 인간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소의 계속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밥을 안 먹고 일주일 넘게 버틴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이제 버틴 것 뿐이지 그 영양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결손이 일어났겠습니까? 영양소라는 것은 생물체가 외부로부터 물질을 섭취하여 체성분을 만들고 체내에서 에너지를 발생하여 생명 형상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물질로서 이때 외부로부터 섭취한 영양에 관여하는 물질을 통틀어서 영양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체가 필요한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게질 등 크게 5가지로 있는데요. 이를 기본 5대 영양소라고 말하고 있으며 물을 영양소로 간주하면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물까지 포함된다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류에 따라서 각각 체내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체구성 성분으로서 새로운 조직 형성 및 보수에 관여하거나 또는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이 체내에서 연소될 때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를 조절 영양소라 합니다. 조절 영양소. 요 도표를 보면요, 곡식 전분유, 전분유 한 4, 5회, 밥 한 공기에 210g, 채소, 식물성, 과일류 6, 7회 정도 그램수가 표시됐죠. 이제 영양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소규모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사가 없으니까 원장 선생님과 주임 선생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육류 60g 이런 거, 유제품 우유 200g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적당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조금은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기본 영양소 주요 성분과 신체 구성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표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수분, 물이에요.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신체 에너지원의 약 60%가량을 탄수화물에서 공급받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열량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그 기능이 있는데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단백질 거를 뺏어가서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 지방은 과도할 경우 소화 비만을 야기할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의 모든 세포막 조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탄수화물과 함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체온을 조절하거나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나누는데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으로 과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호르몬 생성 및 분비를 조절하고 영양을 골고루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결과하면 이 지방보다도 탄수화물이 더 문제죠. 이 탄수화물, 여러 밥 같은 거. 이 탄수화물이 고도 비만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방보다 더 문제되는 게 탄수화물이죠. 이거는 이제 옛날의 얘기고, 지방이란 건.
자, 단백질. 단백질은 신체 모든 세포의 구성 성분이며 뼈, 결합 조직, 혈액의 유지에도 필요하고 신체의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사과정, 면역기능, 체액의 균형, 상과 염계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며 영양소의 운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기질, 골격이나 치아를 구성하고 효소 활성화 호르몬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나트륨 등은 다른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가 되지만 칼슘은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인체의 대사 기능과 세포 조직의 성장, 항산화 작용, 해도 면역력 증강에 필요한 물질로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자, 수분, 물. 기호를 결정하는 맛과 식감에 관여하고 미생물 증식, 식품의 부패 등 식품의 저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과 지질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와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증발, 동결되는 자유수로 분류되는데 체내 함량비는 약 65%로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 섭취 음료수나 음식물 속의 수분에서 공급됩니다. 우리 몸의 체 구성에서 약 6, 70%가 수분이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생명현상 유지나 활동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것으로서 1g당 4kcal의 열량이 발생합니다. 쌀, 보리, 밀가루, 빵, 감자, 고구마, 케이크, 초콜릿, 과자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체내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의 단당류로 음식물에서 섭취된 탄수화물은 포도당까지 분해된 후 소장벽에서 흡수됩니다. 포도당은 간으로 운반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 각 조직의 세포에 공급되어 열량원으로 산화되며 나머지는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 간과 근육에 저장해 두었다가 혈당량이 부족할 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분의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신체 각 부위에 피하 지방으로 저장되어 고지혈증,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기능 및 결핍과 과잉 시에는 나타난 증상은 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의 기능이 대사 촉진, 음식물의 맛, 조직을 위해서 조리상 필요합니다. 근데 결핍이 되면 체중이 감소되고 피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특히 그 장시간 뛰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바나나 같은 거, 그다음 초콜릿 이렇게 이런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이유가 중간에 피로감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과잉시 증상은 글루코겐이 전환돼서 그렇죠. 비만입니다. 비만. 이게 가장 위험해요. 탄수화물.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성분 있는 식품으로는 쌀, 보리, 밀, 메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케이크, 설탕 이런 것들이 식품에 해당됩니다. 이 탄수화물 중독이 되는 경우는 이제 이 중에서 한 6개만 해당되면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참고하면서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이거 자가진단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6개 이상이면 중독이니까 조금씩 줄여 나가세요. 다음 지방. 지방은 열량원으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느리게 연쇄됩니다. 체내에 탄수화물이 소비된 후에 사용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지방을 뺀다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한 30분 뛰면 배고프고 힘들지요. 그럼 그때 그만두면 탄수화물만 빠진 겁니다. 지방은요, 고강도로 운동해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넘게 최소한 2시간 정도는 해줘야 지방이 연소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땀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중간중간에 수분 섭취해 주시면서 운동하셔야 돼요. 30분마다. 그래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2시간 이상 운동해 주셔야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방 성분인 식품은 버터, 마가린, 식용유, 참깨, 잣 등의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참치, 고등어, 청어, 꽁치 등과 같은 들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에는요, 1g당 9kcal의 열량을 내는 고농축 에너지원입니다. 인지질 및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구성성분으로 특히 뇌신경계통, 간장 및 기타 인체의 중요한 기관에 많이 존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하 지방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체온의 증발을 조절하는 등 부도체 역할을 하고 장기 주변의 충격을 흡수하고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도 합니다.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를 흡수를 돕는 용매 역할을 하고 지용성 비타민은 반드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의 풍미를 돋우는 냄새의 근원은 지방산이므로 지방산은 음식의 맛을 증진시키며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오래도록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유도지방인 콜레스테롤은 호르몬과 담즙산의 전구물질로 중요한 생리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기능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 기능은 아까 설명드렸죠? 네. 결핍이 되게 되면 체중 감소, 피로가 그다음에 피로감 생기고 에너지 소모가 되고 과잉 시에는 또 이런 게 병이 유발돼요. 고지혈증, 경화, 심장병, 유방암 등이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또 없어도 오히려 유방암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지방은 섭취 좀 해야 돼요. 그 식품에 뭐가 있냐? 참기름, 들기름, 옥수수, 그다음 버터, 돼지 기름, 우유, 달걀, 노른자, 참깨, 게가 5탄이에요. 일단 생선의 기름 등이 있습니다. 자,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과 골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체액을 약 알칼리 상태로 유지하고 효소 호르몬 면역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며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할 때 최종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후에 노폐물이 발생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간과 신장에서 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 좀 쓰지요. 또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결핍 시에는 심신의 피로, 탄력이 없어지고 근육이 약화되고 빈혈이 생기고 그다음 저항력이 저하됩니다. 질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칼슘 배출 증상, 과잉 시에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단백질이 있는 식품으로는요, 육류, 살코기, 달걀, 생선, 게, 새우, 우유 등이 있습니다. 콩, 여기에도 불완전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빵, 국수, 낙하생 같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무기질. 단백질과 함께 무기질은 체조직의 구성성분으로 필수 각열한 영양소입니다. 무기질은 식품을 탄화시키고 남은 재 속에 함유된 원소들로서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철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약 4%에 불과하지만 무기질은 골격 치아 체의 구성 요소인 요소이며 효소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에서 생리작용을 다 조절해요. 얘네들이. 그 혈액의 pH는 항상 7.3에 7.5%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산성 알칼리성으로 기울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칼슘의 기능이에요. 칼슘의 기능. 이 자료 참고하시고 되고요. 인의 기능. 결핍되면 이렇게 됩니다. 식품. 여러분도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마그네슘입니다. 나트륨, 칼륨, 염소에 대한 기능과 급원식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엔 철분, 아연, 요오드, 구리, 불소, 셀레늄이 있으니까 이 기능과 그 다음에 급원식품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사작용에 극히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비타민은 22종으로 대부분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아 부족 시 그 비타민 특유의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비타민은 화학 성분이나 구조상에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용해성에 따라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눕니다. 비타민 A, D, E, K와 같은 비타민은 유지에만 녹으므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물에 녹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 지용성 비타민 기능은요, 요 다음과 같은 도표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지용성 A, D, E, K 기능은 이렇게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수용성 비타민의 기능입니다. 베타1, 비타민 베타2, 비타민 베타6, 비타민 C, 이아신,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베타12, 콜린 각각 기능에 대해서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요. 특히 이런 식품들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 성분이 급원 식품을 잘 살펴보시고요. 결론은 골고루 먹으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양의 조절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물론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 야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경우도 있어요. 비타민 D의 대사 과정 음식을 섭취되고요. 이렇게 뛰어놀아도 되게 바깥에서요. 자, 이 비타민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A, F, E, D, C, B. 요런 거 사진으로 이런 교실에 붙여놓으면 급식실이라든가 그럼 아이들이 하면서 재미나게 보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10일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밥은 안 먹어도 물은 꼭 필요합니다.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뭐 밥도 필요하겠지만 자, 수분의 기능은 물은 나트륨과 염소와 같은 전해질을 용해하여 삼투압의 평형과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의 타액 위에 담즙, 장액과 같은 분비액을 성분으로 됩니다. 또 피부나 폐로 물이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하여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외부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로부터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신체 구성 성분 중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 조직 간의 이동이 되며 체열, 설사, 상처, 외상 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분 필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섭취 수분과 소변, 배뇨 등을 통한 체내 수분 균형 상태입니다. 자, 2세 미만 때는 수분 섭취량이 약 1100ml, 이 중 800ml는 액체로 섭취하도록 하는데 우유가 섭취가 많아요. 그리고 3세에서 5세의 경우는 1400ml, 액체로는 약 1000인데 오타가 됐네요. 1000ml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표로 됐습니다. 아까 1000ml였는데 다음 필수 아미노산. 천연에 존재하는 22종의 아미노산 가운데 동물의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거나 합성하기 힘들어서 반드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의 총칭입니다. 대표적으로 발린, 류신, 이소류신, 트레오인, 페니알라닌, 트립토판, 메티오닌, 리신, 히스티딘, 아르기닌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18종인데 지금 27종까지 나왔어요. 일단 18종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요것들 한번 도표니까요. 뭐 잘 살펴보시고요. 예.